아유, 어디서 구하나, 이거. 아유. 옛날 한 옛날 진상품 은어를 찾기 위해 먼 길 떠난 사내가 있었으니 내 임금님의 입맛을 사로잡을 귀한 진상품을 찾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유, 어디 가서 구하나. 아니, 저 같은 잡았다! 잡았습니다! 어이구 졌어. 아이고 힘도 좋다. 전하, 제가 드디어 1급수에서만 자란다는 은어 봉화 내성천에서 은어를 잡았습니다. 봉화 내성천의 은어다. 잡았어. 깨끗하고 맑은 물에서만 볼 수 있는 은어. 1급수 청정수 뛰놀며 임금님 진상품으로 사랑받던 그 은어. 임금님께 바치던 맛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지금 제철 맞은 은어 맛보러 어디로 가냐고요? 봉화은어 맛보러 오세요. 담백 고소 씹을수록 빠져드는 은어의 맛 경북 봉화에서 맛 좀 볼까요? 최고의 은어를 찾아 도착한 곳은 은어의 본고장 경북 봉화군.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봉화의 내성천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많은 분들께서 은어잡이 손맛에 빠져듭니다.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사는 은어. 특유의 고소한 맛과 시원한 수박향으로 전국의 미식가들 취향 저격 중. 이렇게 너도 나도 은어를 찾아 봉화로 몰려들고 있다고요. 제철 맞아 통통한 은어 맛있게 즐기기 위해 찾은 곳은 바로 맛있는 냄새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곳에 오면 그 맛있기로 소문난 임금님께 진상 올렸다는 봉화 은어 다양한 맛, 특별한 맛을 볼 수 있다고요. 제가 잘 찾아온 거 맞죠? 네, 잘 오셨습니다. 봉화은어의 특별한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봄은 도다리, 가을엔 전어, 그렇다면 여름은 은어죠. 제철 맞아 통통하게 살오른 은어, 입안 가득 푸짐하게 채워주는 고소한 은어의 맛. 여름이면 꼭 맛봐야 하는 민물 고기계 귀족, 그 이름하여 은어 되시겠다. 아이고, 꼬리부터 머리까지 뼈째 그냥 다 씹어 드시네요. 네, 뼈가 예. 은어는 연합니다. 연해서 예. 튀겨도 먹고 찌개도 해 먹는데 뼈는 연하기 때문에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그 옛날에 그 임금님께 진상을 했다는데 임금님께서 아마 드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딱 드시고 나서 맛이 끝내주네. 수라상 단골 메뉴 임금님 원픽 여름 생선 은어. 굽고 튀기고 조림까지 비리지 않고 맛이 고소한 은어는 어떻게 먹어도 꿀맛 보장한다고요. 맑고 깨끗한 공기, 여긴 어디? 푸른 숲이 가득한 파인토피아 봉화입니다. 맑은 공기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맛있는 냄새. 냄새 따라 내려오세요. 이야, 아니 맛있는 냄새 가득한 이 음식은 뭔가요? 봉화은어입니다. 봉화 은어니까 가득한데 여기는 봉화 은어? 튀김입니다. 봉화 은어? 구이입니다. 은어? 조림입니다. 그렇습니다. 귀하디 귀한 임금님께 진상했던 봉화 은어 요리가 한 상입니다. 침이 꼴깍꼴깍 빨리 맛보고 싶어요. 뭘 먼저 먹을까요? 은어 요리는 다 맛있지만 기정씨 마음대로 드세요. 제 마음대로. 네. 그렇죠. 먹는 사람 마음대로죠. 네. 저는 바삭하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바사삭하게 튀겨낸 소리부터 맛있는 은어튀김. 뼈까지 꾹꾹 씹어 즐겨봤습니다. 고소해. 고소하니 자꾸만 손이 가는 은어튀김을 뒤로 한 채 이번에는 은어구이 공략. 노릇하게 구운 은어구이는 가을 전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맛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이야, 이게 은어가 비리지도 않고요. 고소하니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괜한 임금님께서도 조림을 먹을까, 튀김을 먹을까, 구이를 먹을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아, 고민 없이 다 드셨겠네요. 그렇죠. 네, 은어 요리 정말 맛있죠? 네, 은어는 청정봉화 7수에서만 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이, 튀김, 조림 있지만 다양한 요리가 뭐 회로도 먹을 수 있고 비린내가 안 나고 수박향이 나기 때문에 회로도 먹을 수 있고 해문치 이거 외에 다양한 요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매콤달콤 맛있는 은어 조림이 남아있사옵니다. 올려주시오. 맛있게 드세요. 오, 밥 위에 은어 조림, 양념 조림. 좋아, 좋아. 따끈한 밥에 은어살 살살 발라 얹어주면 그 맛은 도둑이야, 밥도둑. 야, 오늘은 임금님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먹고 더 즐기고 싶다, 더 격하게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야? 봉화 은어 축제장으로 오세요. 은어를 입으로만 즐기기 아쉬운 분들, 저처럼 은어의 매력에 푹 빠져 먹고 더 먹고 싶은 분들, 귀가 쫑긋 눈이 번쩍 뛰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봉화 은어 축제장. 은어 회, 은어 조림, 은어 튀김, 은어 구이, 은어 무침까지 어서와. 은어 요리는 처음이지. 비린내 없이 깔끔하고 고소한 맛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취향 저격 중.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많이 먹고 왔어요. 은어 먹고 왔습니다. 방금 은어를 제가 만나게 먹고 왔는데 이 맛있는 봉화 은어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은어 축제, 봉화 은어 축제가 열린다는데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봉화 은어 축제는 축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야간 축제 운영 확대를 위해 한여름밤 맥주 페스티벌, 내성천 수변 무대 공연, 수인교 퍼포먼스 등 다양한 지역 명품 축제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예정입니다. 은어 축제의 묘미는 직접 은어를 잡을 수 있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시원한 내성천을 뛰어다니며 한여름 더위까지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맑고 깨끗한 내성천에서 은어도 잡고 맛도 보고 아이들과 오기 딱 좋은 은어 축제. 그런데 왜 이곳 봉화에서 은어 축제가 열리는 건가요? 옛날에는 은어떼가 낙동강 1300내를 거슬러 맑고 깨끗한 봉화 내성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봉화에서 잡힌 은어는 조선시대 임금님의 설화상에 진상될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어른 나이 할 것 없이 냇가에서 몇 감고 은어잡이를 하며 시원하게 여름을 보냈던 옛 추억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보자는 발상에서 봉화 은어축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두대간에 정기받으며 청정자연 자랑하는 봉화를 가로지르는 내성천 1급수에 유달리 은어가 많이 잡혀 이렇게 은어축제까지 열게 되었다는 말씀. 내성천에서 마음껏 뛰놀며 은어도 잡고 더위도 잡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기대되는 봉화 은어 축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은어 축제. 올해 정말 기대되네요. 제21회 봉화 은어축제가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9일간 봉화읍 내성천 및 신구시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5년 연속 문체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봉화 은어축제. 올 여름 휴가는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봉화에서 은어잡이 체험도 즐기시고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어 가세요. 은어 즐기러 봉화 은어축제 많이 오세요. 별미 중에 별미, 민물 고기계 귀족 은어가 떴다. 청정적 봉화를 가득 채운 여름의 맛 은어. 솔솔 나는 수박향 은어 잡으러 봉화 은어 축제 많이 놀러 오세요. 여러분, 수박 향기 가득한 이 은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는지, 어떻게 하면 은어와 함께 재밌게 즐기는지 다들 아셨죠? 함께 하시려면요, 봉화 은어 축제장으로 오세요.
모두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 피할 수 없는 모기와의 전쟁. 지혜롭게 퇴치하는 다양한 방법 알아볼까요? 한여름밤 달콤한 잠을 방해하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바로 모기. 아유 이놈의 앵앵거리는 모기 소리 그냥 귀에서 떠나지를 않네. 그거를 잡아야 잠이 드는데 어디가 나오지? 여기 아이고 너 저는 여기가 나오네. 여기 아이고 아유 곳에 물고 가냐. 어디서 잡나? 아유. 인간에게 모기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알고 계신가요? 매년 뱀에 물려 사망하는 사람이 5만여 명. 전쟁이나 폭력에 의한 사망자가 47만여 명. 그렇다면 모기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72만 명 이상이 전 세계에서 해마다 모기가 옮기는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똑주부의 궁금증 하나, 모기로 인한 감염병의 종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일본 내염과 말라리아가 제일 흔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요. 최근엔 질병도 세계화되면서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기에 물려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가려움. 약 20%의 경우에 열이나 두통, 근육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일본 내염은 여러 모기 중에서 작은 빨간집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환입니다. 보통 잠복기가 되게 1 내지 3주 정도 되고 감염이 되면 두통이라든지 발열, 토하거나 하는 증상들이 이제 주로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뇌에 관련돼서 중추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나고 한 30% 정도에서 사망을 이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나라에서도 무료로 접종해주는 예방접종 맞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내염을 일으키는 빨간집 모기는 주로 한국과 중국, 미국 등에 분포하는데요. 특히 한국에 많아서 우리나라 주택에 나타나는 모기 중 대부분이 빨간집 모기라네요. 어쩐지 매년 일본 내염 경보가 내리더니 예방접종 잊지 마세요. 유난히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혈액형과 관련이 있나요? 그런 것들은 좀 낭설에 가깝고요. 모기가 거꾸로 싫어하는 쪽을 보면 모기는 밝은 색과 그다음에 건조한 것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색의 옷을 입게 되면 그 모기의 타겟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땀이 많이 나거나 이렇게 축축한 상태 또는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화장품 이런 것들이 다 모기를 유인하는 책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기에 물리면 자꾸 긁게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모기는 역시 물게 되면 모기에 나오는 그 성분들 때문에 물린 자리가 빨갛게 불어오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상처가 나는 그 십자가를 내거나 긁게 되면 그 피부에 있는 이런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같은 것들이 감염이 되면 봉화지겸이라고 해서 그 주위가 빨갛게 불어오는 이런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긁으시면 안 되고요. 차갑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얼음, 찬물들 통해서 하고 또는 그 항히스타민 연고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0층인데도 모기가 올라와요. 모기는 몇 층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7, 8m, 2, 3층이 되게 기본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상승기류를 타거나 하면 올라갈 수 있고 최근에 이런 빌딩들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높은 층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층에 있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바로 대전시 동구의 한 공방. 이곳에서 천연 모기 기피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과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여긴가 보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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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오면 말이죠. 네네. 모기가 내 옆으로 얼씬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했었어요. 네네, 지금 모기가 싫어하는 시토룰렐라라든지 계피라든지 아니면 다른 에센셜 오일로 블렌딩해서 만들어 보는 곳이에요. 야, 모기가 싫어하는 냄새가 있구나. 네. 천연 모기 기피제 똑주부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요 안에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 담겨 있다고요? 네네네네. 일단은 제일 강력한 모기가 싫어하는 향은 제일 많이 쓰시는 시트로렐라라는 향이고요. 이거는 모기 기피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레몬 배반에도 살균이나 항균 그리고 살충 효과가 있다고 해요. 베이스는 98ml 넣으시면 되고요. 시트로렐라는 15방울. 시트로넬라 오일은 지친 심신에 활력을 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라벤더는 10방울. 제라늄 10방울.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면 돼요. 이게 끝이라고요? 네네. 벌써 이렇게 향기가 너무 기분 좋은데 모기들이 이 향을 싫어한다고요? 네네네네. 향기로운 용액을 잘 저어주기만 하면 천연 모기 기피제 완성. 용기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단 유통기한은 6개월 정도라는 사실. 외출할 때마다 칙칙 뿌리면 모기 안녕. 이거는 기피제라서 성인들은 이제 피부에 아니면 옷에 뿌려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은 손수건에 뿌려서 목에 둘러주시거나 아니면 옷에 뿌려주시면 되고, 임신 초기의 임산부들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서 사용을 금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시로 간편하게 뿌릴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네. 좀 이렇게 오래 두고 모기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기 기피제 스프레이 말고도 이제 캔들로 만들어서 모기가 싫어하는 계피 스틱을 꽂아서 이제 벌레나 모기가 오지 않게 하는 캔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바로 이 계피가 천연 모기 기피제로 많이 이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라는데요. 우선 심지를 넣은 용기에 콩기름을 붓고 표면이 굳어가기 시작할 때 계피 막대를 꽂아줍니다. 시트로넬라 향을 첨가한 콩기름을 다시 붓고 굳으면 심지를 정리합니다. 계피 향초 완성! 지금 제작한 캔들에 촛불을 켜가지고 왁스를 녹이는 것만으로도 안에 들어간 시트로렐라 향이 퍼지면서 이제 모기가 오지 않게 기피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지금 병풍처럼 계피를 둘러놨으니 네네. 효과는 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향이 쫙 되면서 더 기피 효과가 더 날 거예요. 이번에 싱그러운 식물이 가득한 화원을 찾았는데요. 모기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치하는 또 다른 방법이 글쎄 기능성 반려식물을 이용하는 거라지 뭐예요. 아니 그냥 쭉 둘러봐도 눈이 파란하니 시원해지는데 요 안에 모기를 퇴치하는 식물이 있다고요? 네, 있죠. 바로 옆에 있잖아요. 어머 눈앞에 두고도 몰랐네요. 바로 대표적인 모기 퇴치 식물인 로즈 제라늄입니다. 생긴 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네네. 향이 무서워서 애들이 못 와요. 그 향이 어떻길래요? 향이 정말 이렇게 맡아보시면 향이 어떻게 모기 스프레이 향이 나죠. 야, 네, 요거를 요 잎사귀를 비빌수록 그 박하의 향내. 네네네. 와. 이게 모기가 제일 싫어하는 향이 난답니다. 그래서 이 근처를 못 온다고 해서 모기 퇴치식물 1호. 화분을 곁에 두기만 해도 모기를 쫓아준다니. 또 다른 모기 퇴치 식물도 알아볼까요?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얘는 이제 살균 작용을 한다고 해서 목욕제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 관리만 잘 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종류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아주 작고 아담한 그냥 언뜻 보면 제비꽃 같기도 하고. 모라넨시스라고 하는 식충식물인데 모기 같은 것들이 얘 잎에 붙으면 끈적끈적해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한다고 해서 식충식물이에요. 네. 벌레를 포획해서 생장과 생존에 필요한 양분으로 보충한다는 식충식물. 아유 잘됐다. 모기 쫓아준다고 해서 이것저것 집에 들이긴 했는데 요게 또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짱도루묵인걸. 그럼요. 아까 지금 보여드린 그런 식물들은 대부분 이제 통풍도 잘 돼야 되고 이제 햇볕도 좀 들어와야 되고 물 주는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식물 관리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모기 쫓는 일까지 하는데 물 줘야 될 것 말고요. 올여름 이 식물들만 있으면 모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모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 모기가 싫어하는 천연 기피제와 벌레 잡는 기능성 반려식물이면 모기와의 전쟁에서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모기 이제 안녕. 때는 바야흐로 2019년 대구 천을산 아래 농자천하기 대본의 뜻을 펼치니 농업계 풍우나 3명의 남자가 뭉쳤다. 손만 대면 뭐든 만들어내는 황금손 강영수. 미래의 농사는 내게 맡겨라. 젊은 피 유경호. 농사는 내 운명. 육성왕 서정효. 새 농부가 써내려가는 좌충우돌 영농일기.
초록빛 생명의 싱싱한 기운이 가득한 삼형제네 농장. 과연 오늘은 어떤 작물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느낄까요? 와, 이제 여름 가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름 가면 수박. 수박 말고 여름 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데프리카? 데프리카 말고. 자, 이제 여름 하면 우리 그 초중고 학생들 방학이잖아요. 우리 고객님들이 다 이제 집에 가시네. 그렇죠. 예, 우리 그때 비수기죠. 우리 잡초나 뽑고 있지 뭐. 그렇죠. 우리가 근데 말이 비수기지 방학은 또 아니잖아요. 우린 방학 없죠. 우리 방학이었어요. 여름에 일 안 하면 예. 가을에 3배로 더 힘듭니다. 그리고 겨울에 방학 없이 일을 그렇죠. 어디 알바 뛰러 가야 된다. 그거 잘못하면 우리 또 나름대로 신보리고개. 신보리고개. 보리고기 지내야 된다. 신보리고개 아주 그렇죠. 힘들다. 자, 우리 오늘 할 일은 뭐죠? 오늘 우리가 옛날에 3월 달에 심은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와, 드디어 감자 수확! 오늘 심은 감자가 어떤 감자였죠? 우리 그날 심은 감자가? 수미씨. 수미씨. 수미야. 맞아요. 수미. 예.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감자가 수미입니다. 수미. 야, 수미 감자. 전분질과 수분이 딱 거의 중간에 있는 모든 요리도 다 통용 가능한 수미 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요리를 해먹나? 예, 오늘은 감자채 볶음. 예. 우리 어릴 때 많이 먹죠. 네. 그리고 더 어릴 때 많이 먹는 게 우리 감자 샐러드. 혹시 감자 샐러드 막 으깨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야 그거 좋아한다. 으깨서 마요네즈 난 샌드위치 만들어줘. 예. 빵 사오세요. 자, 일단은 오늘 감자부터 캐러. 빨리 수확해서 감자 수확해야 돼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감자 수확하러. 이번 뒤쪽인가요? 이 뒤쪽입니다. 네, 감자 수확하도록. 고! 그리고 다들 기억나시나요? 지난 봄에 강원도에서 가져온 시감자를 정성스럽게 심었던 삼형제. 노력만큼이나 씨알 굵은 감자가 주렁주렁 달렸으면 싶은데요. 자, 과연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지 어디 한번 봅시다요. 감자 심은 지가 어떤 것 같은데. 벌써 또 이마이 또. 감자 풀풀 잘 자랐다. 그렇죠. 네. 저희가 수미 감자잖아요. 근데 강원도 수미 감자. 근데 이 감자가 종류가 또 수미 말고 또 있나요? 그 차이가 수분과 전분 함량의 차이예요. 수분과 전분 함량. 네. 전분이 좀 많은 거는 우리가 그 스테이크 집 가면 그 옆에 그 삶아가 나온 감자 있죠. 그 생크림 같은 거 넣어가 치즈 같은 거 넣어가. 그건 두백이라는 품종이고. 두백? 예. 200. 또 그 반대로 이제 또 전분 함량이 좀 낮은 거는 채썬 볶은 감자. 볶은 거. 예. 그거는 추백. 그리고 또 네. 요즘에는 색깔 감자가 좀 나오잖아요. 색깔 감자. 네. 뭐 어떤 게 있죠? 자색 감자. 그렇죠. 자색 감자. 그런 식으로 많은 품종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드시는 감자가 수미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적절하게 계시면 수분인가 수분과 전분이 섞여 있는 네. 수미. 숨이 있으면 음이 있고 미미 있고 양미 있고. 역시 나이가 나오네요. 수미양과 세대라서. 오늘 우리가 먹는 게 갓 수확하는 거 아닙니까? 갓 수확한 수미 감자. 갓 감자. 한번 하나 수확 한번 해볼까요? 보통 감자 수확할 때 이렇게 처음으로 이파리를 제거를 합니다. 네. 자, 뽑아보겠습니다. 안 나오네. 감자 농사 망했네. 감자 농사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네,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들어가기 위해서 작업기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다음에 갑자기 큰 놈이. 갑자기 빠졌네요. 오늘 제대로 큰 거 나왔네요. 오늘. 뿌리는 지금 밑에 따로 있죠. 네. 뿌리는 밑에 보이는 게 뿌리예요. 이렇게 감자가 약간 탯줄 형태로 달려가지고 영양분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죠. 자, 몇 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개. 일단 한 개 나왔습니다. 두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야, 더 나오겠는데. 되게 큰데요, 생각보다. 5개. 오. 6개. 7개. 보통 우리가 심을 때 이런 거 심잖아요. 이런 걸 하나 심었는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인데 사이즈 봤을 때 이거는 그거의 2배잖아. 2배 그렇죠. 사이즈니까 거의 12배의 수확이다. 그렇죠. 땅만큼 정직한 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쏟은 정성만큼 작물을 키워주지요. 지난 봄 열심히 가꾼 덕분에 감자 씨알도 꽤 굵습니다. 나 수확 잘 됐다. 아이고, 그거 만나겠다.
오늘 메뉴는 씨알 굵은 감자 한 소쿠리에 밭에서 갓 따온 양파와 싱싱한 오이까지 합세했습니다. 자, 오늘 할 요리는요. 감자 볶음이랑 감자 샐러드입니다. 근데 네. 그 감자만 있나? 맛있지. 감자 말고 다른 감자랑 양파도 들어가요. 양파. 네. 자, 많이 오늘 먹어봐, 양파. 먹어봐. 오늘 요거 저희가 수확한 양파죠. 이게 막 그 꼭 모형 만든 것처럼. 근데 오늘 빛깔 진짜 좋다. 반질반질하다니까. 와. 자, 오늘 양파도 양파 넣고 감자 볶음 할 거고요. 그리고 감자 샐러드에도 저희가 갓 수확한 오이 그리고 양파, 단무지, 햄도 살짝 넣어갖고 맛있게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밭에서 나온 거지 그 한 70% 이상 예, 그렇죠. 된 거네. 갓 수확한 거, 오늘 갓 수확한 거. 그렇죠. 오늘 갓 수확한 거. 감자부터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여기에 싱싱한 양파와 후고추까지 쫑쫑쫑쫑 채를 썬 후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감자와 양파부터 볶아줍니다. 이제 감자 샐러드 차례입니다. 오늘 포슬하게 잘 삶은 감자를 포크를 이용해 살살살살 깬 다음 미리 잘라둔 양파와 햄과 잘 섞어줍니다. 자, 여기에 뭐 들어가냐면 식초를 조금 넣습니다. 식초 한 스푼입니다. 설탕도 한 스푼. 소금 한 반 스푼 정도. 후추 좀 조금만 넣을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좀 식히러 가겠습니다. 냉장고에 좀 넣어놓고. 식혀야 돼? 네, 한번 식혀야 돼요. 왜냐면 뜨거운 채로 마요네즈 넣으면 잘못하면 기름 됩니다. 네, 뜨거운 데로 넣으면. 그럼 이거 얼마큼 식혀야 되는데? 한 1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겠습니다. 10분. 네. 그 사이에 감자볶음 완성됐습니다. 이야, 따로 가능하셨어요? 아, 예. 감자에 그냥 볶는데 열중하다 보면 소금을 안 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중간에 소금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한 꼬집씩 한 꼬집씩 추가를 하면서 맛을 보면서 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 서이장의 센스가 더해져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감자볶음이 완성됐습니다요. 감자볶음 한번 먹어보자. 아, 양파만 먹었다. 볶음 드셨네. 감자는 이거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간장 한 숟갈에 비벼 먹어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요. 선생님 감자볶음 유독 많이 드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그 싹주로 간다는 말 알아요? 싹주로 간다. 싹주로? 이삭주로 간다. 감자 싹주로 간다. 싹주로 간다. 그래, 엄마랑 감자 싹주로 가면 항상 감자 싹을 주워와서 이렇게 감자볶음을 해주셨어요. 바로 잘라가. 그때 이 감자볶음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추억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감자랑 양파랑 같은 시기에 나온 거기 때문에 딱 잘 어울리는 재료 같아요. 음식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기억 속 어디엔가로 데려다 주기도 하죠. 여기 보면 감자 삶은 거 깬 거랑 햄, 양파 넣고 막 비비고 소금, 설탕 그리고 후추 넣고 이제 좀 식혔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저온 냉장이네요. 저온 냉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요네즈를 넣고 버무리기 전에 이 오이를. 근데 오이가 지금 물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버무리면 좀 질퍽질퍽해진다. 질퍽질퍽하다. 질퍽질퍽해진다. 그래갖고 오이를 좀 짜서 이렇게. 잘 식힌 감자 샐러드에 물을 꼭 잔 오이와 단무지를 넣어 섞은 후 마지막 활용점정 고소한 마요네즈를 아낌없이 짜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면 감자 샐러드가 완성되는데요. 자, 마요네즈 좀 더 넣어주세요. 한번 돌려줘요. 근데 유 이장 맛도 좋지만 마요네즈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다 넣겠네. 수도. 오케이. 다 넣겠네. 이게 결코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많다고 걱정돼. 나 샐러드 먹지 마라. 그러면. 왜 먹어요, 감자 샐러드를? 마요네즈 안 넣고 그냥 먹어야지. 맞잖아요. 그냥 으깬 감자 먹어요. 으깬 감자 먹어야지. 감자 샐러드는 마요네즈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자 샐러드. 이제 간만 맞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있다. 맛을 좀 보고 마요네즈 더 넣을지 안 넣을지. 한 숟가락 푹 떠서 빨리 먹어봐. 맛이 어때? 맛있다. 더. 마요네즈 조금만 더 넣을게. 조금만. 다 넣겠는 게 뭐. 감자 으깬다고 많이 고생했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사이좋게 한 숟가락씩. 큰형님 입맛에 감자 샐러드 맛은 어떤가 그래? 에이? 좋아요. 샌드위치. 맞죠? 그 옛날에 우리 샌드위치 모닝빵에 넣어 먹는 그 맛이. 아, 뭐냐? 이거 해가지고 샌드위치 싸가지고. 그렇죠. 우리 농장에서 이렇게 피크닉 하면 좋겠다.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일한 삼형제 덕분에 땅이 주는 귀한 보답으로 건강한 먹을거리를 수확할 수 있었는데요. 튼실하게 잘 자라준 감자 덕분에 감자볶음과 감자 샐러드, 이렇게 맛있는 요리 2가지가 완성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맛에 농사 짓는 게 아닐까요? 때 아닌 줄이 늘어선 이곳은 어디일까요?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다들 뭐가 이리도 진지한지 눈빛에서 빛이 납니다. 정보도 많이 얻어야 하고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목하는 이곳은 바로 대학 입시 박람회장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살펴보자고요. 청주의 한 체육관. 아침부터 꽤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니 지역 대학은 물론 서울권 대학까지 학교별로 부스를 차리고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냥 상담만 받으러 와도 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오시면 오늘 참여한 대학에 가서는 그 대학의 합격, 불합격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저희 상담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되고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선착순으로 이뤄진 현장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담이 이뤄졌는데요. 지역에서는 흔치 않은 박람회이니만큼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진학 상담을 통해서 그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의 개성 넘치는 인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면접 반영 비율이 70%예요. 70% 안에서 학생이 준비할 거는 자기소개, 그다음에 영어로 자기소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필수로 가져가야 되고. 실제 해당 대학의 입시 전형을 가장 잘 아는 입학사정관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데요. 정말 최고의 기회네요. 수험생의 성적에 맞는 학과와 합격률이 높은 전형을 1대1로 맞춤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관심도 지대한데요. 자녀의 미래 설계에 필요한 대학 입시인 만큼 함께 고민하고 박람회를 통해 좋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에게도 알찬 시간이네요. 그 자녀들도 본인이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로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정보도 많이 얻어야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면은 정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 와서 정보를 많이 좀 얻어가려고 합니다. 올해 수능일은 11월 14일. 100일이 채 남지 않다 보니 입시 전략은 물론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우리 학생들 궁금한 것도 알고 싶은 것도 참 많을 텐데요.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이라는 질문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전공과 관련된 취업 진로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취업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공과 관련된 취업 시장에 대한 탐색 차원에서 질문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국 51개 대학을 상담 부스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었는데요. 무엇보다 실제 고등학교 대입 상담 교사와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학생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등을 가지고 1대1 상담을 해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상담 교사나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이시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본인이 원하는 대학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짜는 것도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자기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모의고사 성적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학교생활 기록부가 전체적으로 좋은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충청권 학생들은 충청권 대학에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 부족한 성적으로도 좋은 합격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성적 하나로만 대학에 가는 시대는 갔죠. 우수한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요. 뭘 어떻게 챙겨야 할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그중에서도 학부모와 학생 모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에요. 자기소개서가 많이 중요한데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선 어떤 주제로 쓸 건지. 제가 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자소서를 주제로 잡아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랑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의 그 전형이 조금 다른 성향이어서 그걸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오랜 시간 공들여 작성해야 하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나려나요? 안 좋은 유형으로는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을 올렸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불합격형 자기소개서입니다. 내가 이 과목을, 내가 이 분야를 좋아서 공부했다. 이런 기록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좋은 자기소개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외 활동을 기록한다든가 공인의학 성적, 부모님의 구체적인 직업 이런 것들을 언급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결격 사유가 돼서 불합격으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입시 전쟁. 이 전쟁에 뛰어드는데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박람회에 수험생들만 참여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평소에 입시 관련해서 많이 정보를 알고 싶었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하지만 아침부터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에게 이 시간은 허투루 쓴 시간이 아닙니다. 미래 설계를 위한 중요한 투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별로 생각 안 했던 부분에서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목도 찔러주시고 약간 팩트 폭력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더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도 많이 잘 해주셨어요. 학원 같은 데만 가야 알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이런 걸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도움 많이 됐어요. 체계적인 준비, 빈틈없는 전략, 많은 정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우선이 돼야겠죠? 수험생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다가오는 휴가철, 아이들의 긴 여름방학 어떻게 보낼지 고민되시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제가 가족들이 떠나기 좋은 이색적인 박물관 투어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독특한 주제와 전시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색 박물관.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돌박물관입니다. 기나긴 시간의 풍파가 빚어내는 돌. 그래서 작은 돌 하나에서도 묵묵한 인내와 자연의 신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취미로 모으기 시작했던 수석들은 이제 무려 12만 점에 달합니다. 2층 규모의 박물관에는 희귀한 돌과 광물들이 가득 펼쳐져 있죠. 이제 돌박물관입니다. 근데 돌을 한 점, 두 점 수집하다 보니까 돌 중에서도 종류석, 화석, 또 모든 이제 수입
돌도 일부 있지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도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따금씩 오시면 다 놀라시고 또 좋아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너무 흐뭇합니다. 최가의 리포터를 따라 박물관을 둘러봤는데요. 압도적인 규모에 깜짝 놀라게 되네요. 12만 점의 전시품 중에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생김새를 갖고 있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답니다. 전시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수석의 세계. 와, 정말 많네요. 입이 진짜 안 다물어져요, 여러분. 아니, 외관 보고는 이 정도라고 절대 상상을 못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40년 동안 모신 돌이 12만 점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여기는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여기.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강릉시 대전동.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건도 박물관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컵처럼요. 이곳은 컵 박물관인데요. 컵 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취미로 수집한 컵들을 모아 지난 2013년에 설립한 컵 박물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컵을 새로운 시선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1,500여 점의 컵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72개국을 현지를 답사하셔서 그 나라에 있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있는 컵과 그리고 또 희귀하고 진귀한 컵들을 지금 아주 많이 모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유물 수로 따지면 지금 한 3,000여 점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고요. 상시 전시하는 거는 1,500에서 1,800점을 돌아가면서 교체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1층은 체험장과 카페, 2층은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커피잔을 비롯해 이곳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4가지의 희귀 컵 유물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를 갖춘 컵 박물관이죠. 컵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습니다. 제례나 종교의식에 쓰일 술을 담고 여유로운 차 한 잔의 시간을 선사했죠. 각종 대회에서는 우승컵을 들기도 합니다. 너무 익숙한 일상의 도구지만 컵에는 즐거운 인문학이 숨어 있는데요. 강릉에서 컵 속에 담긴 전 세계 문화의 향기를 즐겨보면 어떨까요? 다양한 컵을 통해 세계 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박물관 1층에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선 특이하게 여기 이런 예쁜 컵들 중에서 자기가 직접 원하는 거를 골라서 그 잔에다가 커피를 담아서 마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고르러 와봤어요. 한잔 하실래요? 짠! 세 번째 이색박물관은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제는 바로 화폐. 화폐의 역사부터 다양한 화폐 이야기, 그리고 체험까지 가능한 곳이죠. 우리나라의 시대별 화폐, 그리고 국내외 기념화폐, 세계 20여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용되고 있는 화폐 650여 점에 대해서 많이 관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하는 일이라든지 화폐의 제작 및 유통 과정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신사임당이 되어줄 화폐의 주인공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화폐를 배워보는 시간. 올해는 5만 원권 발생 10주년이 되는 해죠. 모자 화폐의 고향 강릉에서 다양한 화폐 이야기를 만나보면 어떨까요? 지난 2018년 겨울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그 기록을 간직한 강릉 올림픽 뮤지엄입니다. So, how do you feel after looking around here, the museum? It was amazing because we learned so much about Olympic, especially Winter Olympics, which is previously different from normal Olympic ones.
이곳은 올림픽 홍보관으로 쓰이던 곳을 리모델링이 만들었습니다. 시상식 단상부터 올림픽 메달, 선수들의 유니폼까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추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그날의 감동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오늘 강릉에 있는 박물관 5곳을 둘러봤는데요. 정말 독특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더 알찬 강릉 여행을 원하신다면 이색 박물관 투어를 추천합니다.